우리 모든 사람들의 꿈, 무명장수죠. 그리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꿈, 그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는 약을 동행하시면서 협성약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없을까? 그 꿈을 하시다가 결국 찾아낸 약이 천연약으로 모든 치유할 수 있는 자연 치유를 만들어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큰 행운으로 가고자 하는 것 생각합니다. 오늘 모실 이분은 여러분들 앞으로 깜짝 놀라실 분이 되실 건데요. 노벨 화학상에 도전하는 이미 그런 분이기도 하고 또 세계 신약 개발에서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그런 회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장봉근 대표님 모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봉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JBK 랩의 그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장봉근입니다. 저는 한 25년 전 이제 제가 약대를 졸업하고 약사의 사회생활을 처음 하면서 제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었고 그 공부를 두 가지를 열심히 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양약에 대한 공부와 하나 한약에 대한 공부. 그때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약과 양약을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많이 공부를 해서 약국에 손님들이 정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에 제가 인천에서 약국을 했는데 젊은 나이에 인천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20대 때 그리고 사실 돈을 너무나 많이 버니까 쓸 데도 없습니다. 약사들은 10시까지 그 당시에는 10시까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관리 약사들한테 맡겨놓을 수가 없는 게 다 저를 보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맡겨놓을 수가 없는 아주 정말 피곤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환자가 한 4만 명 정도 됐는데 굉장히 많잖아요. 약국 하나에 4만 명 정도 됐는데 그 4만 명의 환자들이 제가 그 당시에는 의약분업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환자들이 관절염, 그 다음에 위염, 그 다음에 알러지, 당뇨, 고혈압 뭐 이런 거예요. 뭐 암이라든지 뭐 이런 좀 심각한 병들은 사실 그 당시에도 약국에 먼저 오지 않고 이렇게 병원으로 먼저 갔었습니다. 하지만 질병의 가장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소화기, 관절기 이런 질환들이 굉장히 많고 또 순환기 쪽의 질환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약을 쓰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이 약을 쓰면 처음에는 잘 듣는데 나중에 가면 다 문제가 생겨요. 그 나중에 언제냐? 한 3개월 후부터 문제가 생겨요. 3개월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일단 관절약 먹으면 속이 쓰리고 그리고 한 6개월 지나면서부터는 피부가 다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하고 혈압이 또 올라가고 또 당뇨약도 한 달 정도 먹을 때까지는 당이 잘 잡히는데 또 이제 먹고 나면서 또 문제가 염증이 많이 생기고 혈압약은 또 이제 한 3개월 지나가면 잠이 안 온다든지 또 이제 이런 혈액순환이 제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혈압약을 먹으면 아이러니컬하게도 뇌경색이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 혈압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가 제대로 안 돌다 보니까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이런 간이라든지 콩팥 이런 데가 다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이 당뇨약 같은 경우도 실제 합병증을 유발하는 확률이 약을 안 먹었을 때보다 먹었을 때가 더 심각하게 나온다는 그런 것도 알게 되고 아스피린을 그때 가장 많이 썼는데 이 아스피린도 지금 굉장히 유명한 약이지만 그 당시에 아스피린 쓰면서 이게 아스피린을 먹으면 뇌출혈이 많이 일어나요. 원래 이제 뭐 중풍이나 치매나 뭐 이런 심근경색, 뇌경색을 막고자 약을 쓰는데 이게 피는 맑아지는데 혈관이 얇아지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거 보고 이게 도대체 어떤 문제냐 봤는데 그 당시에 저는 이제 청년이었어요. 이게 20대 청년이었기 때문에 뭐 그냥 무조건 도전 정신이 있었고 야 이걸 해결하는 게 뭐지?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제약사 선배들 뭐 약국 선배들 물어봐도 이건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약은 그러니까 수명을 연장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좀 편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들이다. 요즘에 어린아이들도 그 예방접종을 못하면 학교에 못 들어가죠. 네?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는 그 여학생들 아마 그 중학교에 못 들어갈 거예요. 그게 강제적으로 어떤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이상 실제 이게 우리 이 합성약이라고 하는 이 파트가 인간의 수명 연장에 과연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퀘스천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 당시에 뭐 관절염약, 뭐 혈압, 당뇨약, 아버지는 당뇨, 어머니는 관절염약 많이 드시고 계셨는데, 이건 정말 저희 부모님을 위한 그런 뿐만 아니고, 이건 제가 앞으로 제 앞길에 대한 그 당시에 이제 의약분업이 딱 터진 거예요. 전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그래서 의약분업이 터지니까 이제는 제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도 한마디로 이제 합성약을 쓰지 않고 천연약을 쓰겠다, 한약이나 천연약이나 식품을 쓰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도 의회에서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면 제 의지하고 관계없이 약을 조제를 해야 되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약국을 그만두고 지금 저희 JBKLab의 전신인 이제 벤처 기업을, 연구소 기업을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벌써 한 2000년도, 99년도니까 벌써 한 20년이 훌쩍 이렇게 지나가 버렸네요. 약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보다는 건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약을 먹는 이유, 내가 몸에 좋은 걸 먹는 이유, 운동을 하는 이유, 이게 다 뭐냐면 오래 살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먹을 때 저게 수명을 단축하느냐, 수명을 연장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데, 그게 가장 건강에 중요한 지표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이렇게 숨만 쉬면서 오래 살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살이 넘어도 청년처럼 좋은 세포를 가지고, 요즘 뭐 제품 중에 팔팔이라는 제품들이 나오는데, 그런 팔팔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만이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그동안 저희가 제가 25년 동안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이렇게 완성을 시킨 이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론은 실제 일반인들에게도 물론 조금은 알려져 있지만 실제 의료인들에게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되고 또 교육이 되고, 그래서 세 군데의 학회에 실제 이 이론이 통용이 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의사분들이 한 1000명 정도, 1000명이 참여를 해서 실제 이 이론을 현장의 필드에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질병이라고 하는 건 뭐고, 우리 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되는 거냐, 치유가 되는 거냐, 치료를 하는 거냐, 치유가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질병은 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어라, 그리고 양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 잘못된 거다. 그것은 오히려 손을 안 씻고 조금은 덜 위생적으로 생활을 하는 것이 병에 안 걸리는 방법이다. 이게 제가 막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10년 전, 20년 전에 주장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그게 맞다 이렇게 인정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제가 임상했을 때는 화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신경성이라는 말로 화병, 이 화병입니다. 이런 신경성. 그냥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면 다 신경성이라고. 아니, 머리가 아픈데 왜요? 신경성 두통입니다. 아니, 속이 안 좋아요. 왜요? 신경성 위염입니다. 신경성 대장염, 신경성 방광염. 하여튼 모든 게 신경성이 앞에 붙으면 그 모르는 것들은 병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원인 신경성이면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냥 약만 주니까 계속 이게 치료가 안 되고
염증이 커지는 거였다. 그러면 신경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병이 이제 원인으로 밝혀지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고, 또 이 부분도 저희 학회나 저희 연구소에서 한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유해 활성산소라는 게 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평온한 어떤 피스풀한 어떤 컨디션에서 뭔가 이 충격을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자극이 아니라 긍정적인, 내가 뭔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공부해야지, 운동해야지, 이런 긍정적 자극이 아니라 충격을 받을 때가 있어요. 친구가 죽는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사업이 망했다든지, 사랑하는 여자와 헤어졌다든지, 이런 어떤 충격을 팍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뭐가 생기느냐? 이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때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원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뭐죠? 산소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질소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수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이 탄소라고 있죠. 그래서 이 탄소, 수소, 산소를 탄수화물이라고 하네요. 응? 근데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탄수화물은 뭐다 하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쪄, 뭐, 당이 많이 올라가, 이렇게 알고 있지만, 실제 이 탄수화물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섭취하지 못하면 죽는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이 탄수화물은 주로 어디에 있느냐? 식물이나 곡류, 이런 데 있어요. 매일 여러분들 먹는, 쌀밥 있잖아요. 우리 밥, 이 탄수화물이에요. 이 질소는 어디에 있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고기, 콩, 우유, 뭐 이런 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공기 중에 다 있단 말이에요. 탄소는 공기 중에 없어요. 탄소는 주로 이 땅 속에 있거나, 제가 말씀드린 식물에 있는 거고, 이 공기 중에 이게 들어오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말썽을 잘 안 일으켜요. 근데 이 산소가 말썽을 많이 일으킵니다. 이 산소가, 없으면, 부족해지면 여러분은 저산소혈증으로 5분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응? 근데 이 산소가 많아지거나, 아까 스트레스가 산소를 딱 만나게 되면 이 산소가 뭘로 바뀌느냐? 원자로 바뀌어요. 산소가 원래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하나로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몸은 완전히 다 염증 상태로 빠진 겁니다. 이걸 신경성 염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병의 원인이 밝혀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일 때는 산소가 두 개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산소가 하나로 딱 바뀐다. 이게 하나로 바뀌는 게 1% 바뀐다. 1에서 2% 바뀐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주 건강하다. 만약에 근데 2% 이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염증이 괜히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에 걸린 사람들은 10% 이상이에요. 암에 걸린 사람들은, 제가 암에 걸린 사람들을 1년에 한 1000명 정도 상담을 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항상 고민, 불안, 항상 불안하고 고민이 많고, 그리고 착해요. 착해. 그리고 마음이 여려. 그리고 뻔뻔하지 못해. 그리고 그래서 꾹 안고 살고 그래요. 뭔가 표출하거나 이렇게 푹 털어버리는 성격이 아니고 꾹 안고 살아요. 그게 이제 꾹 안는다라는 것은 우리 세포 안에서는 활성산소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밝혀졌는데, 주로 병이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그 이혼, 사망, 파탄, 뭐 내 주변에 있는 친한 사람 죽거나 경제적 파탄, 고민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고민, 과거에 대한, 현재에 대한 고민하고, 공포, 뭐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에 한번 사람한테 당했던 사람들은 사람 만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고, 뭐 이런 걸 트라우마라고 하고, 초조, 갈등, 분노, 외로움. 혼자 있어도 활성산소가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50세 넘어서 이렇게 혼자 되면은 빨리 죽어요. 근데 여자들은 혼자 있어도 빨리 안 죽는 이유가, 여자들은 항상 수다를, 이야기를 많이 옆에 하니까 남자들은 수다를 못 해요. 본능적으로 수다라고 하는 본능이 없기 때문에. 아니면 여자들은 이 누군가를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외로움을 느낄 시간이 별로 없는데, 남자들은 그런 외로움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남자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들의 수명이 짧고,
하여튼 가장 오래 사는 사람들은 낙천적이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오래 살더라. 이렇게.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오래 살고 그 다음에 이 깡패들이 오래 살아요. 깡패들이 왜냐면 단순하거든요. 그리고 잊어버릴 거 확 잊어버리고 뭐 미래에 대해서 별로 걱정도 안 해요. 그냥 원래 닥치는 일들만 해결하니까 그렇게 오래 살고 그래요. 치료도 잘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이면 시골에 사는 분들이 오래 못 사는 이유들이 있어요. 막 농사만 짓는 사람들. 일 열심히 하는 분들은 평균 수명이 70밖에 안 되는데 남들이 일할 때 일하는 신용만 하다가 항상 이렇게 빈둥빈둥 노는 사람도 있어요. 그 나무 그늘에서 퍼즐러 자거나 뭐 이렇게 막걸리 마시면 이런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오래 살아요. 왜 그러냐면 노동을 잘 많이 않기 때문에 일이라고 하는 건 노동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빨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 중에서도 좋아서 하는 운동이 있는데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운동선수들 있죠. 우리가 그 프로 선수라고 하죠. 프로 아마추어가 아니라 이 프로들은 사실은 자기가 뭔가 일을 하기 싫을 때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하기 싫을 때도 운동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빨리 죽는 사람들이 뉴스 앵커들 있어요. 앵커들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다 보면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거나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해야만 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너무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이 세포가 노화가 빨리 돼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과도하게 산행을 하는 사람들도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먼저 항상 정상에 먼저 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작 딱 하면 항상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먼저 하늘나라로 이렇게 먼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렇게 많이 몸을 움직이다 보면 몸에서 뭐가 나오냐면